이번에는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단위를 배울 거예요. 자, 이 단위는 어떤 단위냐? 그러면 옆에도 뭐 그림이 있지만 이렇게 뭐 각설탕이든 쌓기나무든 정육면체로 된 모양을 하나 생각해 볼 건데요. 여기에서 가로도 1cm, 세로도 1cm, 높이도 1cm 이렇게 각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가 있을 때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1세제곱cm라고 하자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cm라고 하자라고 쓸 수 있고 읽을 때는 우리가 이 1을 먼저 읽느라고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에 해당하는 세제곱 그 다음에 쓸 때는 먼저 쓰지만 여기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요? 그쵸,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쓰는 순서와 읽는 순서는 조금 다르죠. 그럼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써보자면 1 쓰고 그 다음에 세제곱은 조금 이따 쓰고 센티미터를 먼저 쓰고 여기에 씁니다. 읽을 때는 3에 해당하는 세제곱을 먼저 읽지만 쓸 때는 센티미터를 먼저 쓰게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제곱센티미터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부피의 단위인 1세제곱센티미터도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는 1세제곱센티미터라 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볼 건데요. 저기 예시로 가로가 4cm, 세로가 3cm, 높이가 3cm인 직육면체가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를 우리가 쌓기나무를 싸서 만든다고 하면 선생님 그림보다 예쁜 오른쪽 그림이 있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cm짜리를 쌓다 보니 가로로는 5줄을 쌓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3cm므로 3줄을 쌓게 되겠죠. 높이는 3cm니까 3개 층을 쌓게 되겠네요. 3층까지. 그래서 선생님 그림보다 예쁜 그림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쌓기나무의 개수는 어떤가요? 가로로 5개 쌓았고요. 세로로 3개 쌓았고 그 다음에 3층까지 쌓았으므로 몇 개인가요? 자, 줄을 조금 맞춰볼까요? 45개를 쌓았죠. 그러면 요거 한 개가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방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가 45개가 된 거죠. 따라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의 45배이므로 45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면의 쌓기나무가 높이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한 밑면의 넓이 좋네요.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밑면의 넓이라는 게 직육면체의 한 밑면은 그렇죠.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한 밑면의 넓이와 같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그대로 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어떤 식을 먼저 생각했든 저 두 내용은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도 구할 수 있고 한 밑면의 넓이의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쌓기나무의 수 센 거랑 부피를 센 거랑 높이를 구한 거랑 식이 같겠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45 세제곱 센티미터다. 자, 그래서 단위 정확히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지기도 쉽겠죠. 자, 그러면 정육면체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해 볼 건데요. 정육면체는 봅시다.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죠. 그래서 여기 가로, 그 다음에 오늘은 색깔을 안 바꿨나요? 자, 가로랑 세로랑 높이랑이 같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한 모서리의 길이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 모두 같은 길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표현 대신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가로가 3cm면 쌓기나무로 3개, 세로로 3cm면 3개, 높이로 3cm면 3층까지 해서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쌓기나무가 뭐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해보면 쌓기나무의 수로 본다면 가로, 세로, 높이 해서 27개이고요. 1세제곱센티미터가 27개면 27세제곱센티미터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적용해 본다면 정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3이므로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여 27세제곱미터라고 구한 것과 같다 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왼쪽 그림을 봤더니 가로로 몇 개인가요? 그렇죠. 3개죠. 그래서 3자가 쓰여 있고요. 세로로 3개를 쌓았으므로 다시 3을 쓰게 되네요. 그러면 3, 3은 9. 그래서 밑면에 쌓인 쌓기나무가 9개인 거고 그러다 보니 1세제곱센티미터가 9번 있는 것이므로 9세제곱센티미터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층에만 쌓은 게 아니라 1층에 있는 쌓기나무 개수와 똑같이 4층까지 쌓았으므로 쌓기나무의 개수는 36개이고 그러다 보니 1세제곱센티미터가 36개라서 36세제곱센티미터라고 부피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이에요. 2번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했는데 첫 번째 1번은 뭔가요? 그렇죠. 직육면체네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는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하죠. 공식이 잘 안 외워질 때는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단련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쓱쓱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가로는 7cm, 세로는 3cm, 높이는 3cm예요. 방향은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 21 곱하기 3이라서 63세제곱센티미터가 되네요. 자, 단위는 꼭 써야 됩니다. 자, 2번은 정육면체죠. 그렇죠?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은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잖아요. 근데 2번의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11cm이므로 11 곱하기 11 곱하기 11이 되고 그러면 121 곱하기 11이므로 1331 그리고 세제곱센티미터겠네요. 그러면 답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1번은 63세제곱센티미터, 2번은 1331세제곱센티미터. 3번은 정육면체 가와 직육면체 나 중에서 부피가 더 큰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자, 그림을 보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구해서 합시다. 자, 그러면 가의 부피. 가의 부피는 정육면체이므로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어서 125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부피는 직육면체이므로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곱하기 높이 했을 때 40 곱하기 4이므로 16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25와 160을 비교할 때 160이 더 크므로 부피가 더 큰 것은 여기가 가고 여기가 다였죠?
답은 정확하게 뭐라고 쓰면 되나요? 그쵸? 나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